전쟁이란 무엇인가? 인간 욕망, 국가, 그리고 폭력의 메커니즘. 전쟁은 인류 역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가장 파괴적이면서도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부터 현대의 사상가들까지 수많은 지성인들이 전쟁의 본질과 기원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왔습니다. 전쟁은 과연 무엇이며 왜 인류는 이 잔혹한 행위를 반복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의 욕망, 국가의 본질, 그리고 폭력의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탐구해야 합니다. 전쟁의 기원을 탐색할 때 플라톤의 국가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와 글라우콘의 대화는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최소한의 욕구만을 충족하며 자족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상정합니다. 식료 전문가, 의료 전문가, 주거 전문가 등 극소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는 지나친 욕망 없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유토피아 같은 국가가 존재한다면 전쟁 따위는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들은 글라우콘은 격렬하게 비판하며 그것은 돼지 국가라고 일갈합니다. 돼지처럼 그저 생존에 필요한 것만 충족하는 원시적인 국가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소크라테스는 이 비판에 인해 동의합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비대해지기 마련이며 그런 최소한의 국가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사치와 향락의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이러한 비대한 욕망은 결국 다른 공동체와 교류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주저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플라톤의 냉혹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국가 형성이 곧 전쟁과 함께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인간의 비대한 욕망에서 찾습니다. 씁쓸하지만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모두 국가를 위한 전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화인류학 연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매우 재미있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특히 프랑스 인류학자 피에르 클라스트르의 관점은 이와 같은 역설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그의 저서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를 보면 중남미의 인디오 사회에서는 전쟁이 국가 형성과 법 지배를 피하는 전략이기도 하다고 설명합니다. 놀랍게도 인디오 사회에서 전쟁은 다른 공동체와 교류하는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외부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을 통해 내부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특정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관료기구와 통제 조직을 갖춘 국가가 형성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의 역동성 자체가 사회의 평등한 구조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쟁하면 떠올리는 파괴와 정복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의 독특한 전쟁 양상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레즈는 클라스트르의 관점을 이어받아 전쟁과 국가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분석합니다. 그는 이를 노마드 원칙과 법원이라는 두 가지 조직 원리의 대립으로 파악합니다. 들레즈와 펠릭스 가타리의 1000개의 고원을 보면 이러한 관점이 잘 드러납니다. 세계적인 조직과 마찬가지로 도당적인 집단도 국가로 환원할 수 없는 형식을 내포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내부성의 형식은 필연적, 다각적으로 확산된 전쟁 기계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국가의 법이라는 전혀 다른 노모스이다. 들로에저는 클라스트르와 달리 전쟁이 국가의 형성을 막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국가나 전쟁도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플라톤과는 달리 국가가 전쟁의 원인이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국가와는 다른 원리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즉 전쟁은 국가에 종속되거나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외부에 존재하는 독자적인 전쟁 기계의 작동 원리로 이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는 매우 독창적인 발상으로 들로에즈의 진면목이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프랑스의 인류학자 르네 지라르 또한 공동체의 메커니즘에서 전쟁을 분석합니다. 그는 전쟁을 공동체 안에 축적된 폭력의 표출로 봅니다. 즉, 공동체 내부의 갈등과 폭력적인 경향이 외부의 적으로 향하는 희생양 메커니즘의 특수한 양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뢰 같은 것이 그 예로 신화적인 폭력인 것입니다. 그는 폭력과 성스러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단의 응집과 통합에 잠재적으로 붙어 다니는 공격적인 경향은 내부에서 외부로 향한다. 바꿔 말하면 흔히 신화 속에서 외적과의 싸움으로 나타나는 많은 싸움은 보다 내적인 폭력을 덮어 감추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라르는 인간 사회의 근원적인 폭력성이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대신 외부의 희생양을 통해 해소되거나 전이된다고 주장하며 전쟁이 이러한 폭력 전이의 가장 거대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녀는 지라르와는 다른 관점으로 외부와의 전쟁은 공동체 속의 폭력이 모습을 바꾼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베유에게 전쟁은 단순히 상대국과의 싸움이 아니라 동시에 국가의 최고 기관이 국민을 억압하고 죽음으로 향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녀는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내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장에 던져진 병사들은 이미 자유를 향한 싸움에 임할 수 없게 됩니다. 전쟁은 애국이라는 미명에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통찰은 더욱 깊어집니다.
예컨대 대량 사륙은 더욱 철저한 형식의 억압이다. 병사들은 죽음에 몸을 내맡기는 것이 아니다. 대량 사륙에 보내지는 것이다. 전쟁은 억압을 위한 장치로서 한번 태동하면 파괴될 때까지 계속 지속된다. 전쟁은 혁명가들이 이끄는 것이라도 반동적 요소로 간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배후의 날카로운 시선은 전쟁의 내적 메커니즘을 속속들이 들여다봅니다. 전쟁은 정치적인 활동이며 그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 권력의 강화와 국민 통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은 전쟁에 나가 다른 병사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국가기관을 진짜 적으로 삼아 싸워야 한다고 배우는 역설합니다. 폐부를 찌르는 듯한 젊은 배우의 말이 들리는 듯합니다. 우리의 보호자라 칭하면서 우리를 자기의 노예로 삼는 자가 진짜 적이다. 배우의 사고에서 어딘가 지라르의 신화적인 폭력과도 비슷한 울림이 느껴집니다. 물론 현대 전쟁은 다면적이라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많은 전쟁이 국민의 눈을 외부로 돌리고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것은 현대사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다.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은 인류 역사에 거대한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일찍이 임마누엘 칸트와 거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은 프랑스 혁명에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시몬 베유는 날카롭게 지적하길 프랑스 혁명은 혁명 전쟁이 시작된 순간 변질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분명 로베스피에르조차 인정했지만 전쟁이 외국 민중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주는 일은 없다는 것이 베유의 통찰입니다. 나아가 프랑스 민중은 국가 권력이라는 쇠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진정 혁명 전쟁은 혁명의 무덤이 아니었을까요? 그때까지 봉건 국가에서 전쟁은 주로 군주의 위엄을 유지하고 영토를 확장하며 때로는 일종의 도락이기도 했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은 전쟁의 피해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국가가 성립하자 전쟁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전쟁은 더 이상 군주의 전쟁이 아닌 국민의 전쟁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파악한 것이 헤겔의 전쟁론입니다. 국민 국가의 시민은 시민사회라는 욕망의 체계 속에서 생활하지만 동시에 국가 이념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이기도 합니다. 헤겔은 이러한 국민적 자각이 전쟁을 통해서 비로소 실현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개인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이 하찮은 것임을 실감하고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국가라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자각한다는 것이 헤겔의 생각입니다. 그는 전쟁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초월하여 국가라는 보편적 정신에 합일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헤겔의 이러한 생각은 국민국가와 전쟁의 깊은 관계를 보여줍니다. 20세기 이후의 전쟁은 과거의 제한적인 전쟁과는 달리 전 국민을 끌어들이는 총력전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미셸 푸코는 정치 철학의 관점에서 이를 더욱 깊이 분석합니다. 내셔널리즘이라는 사슬 아래 국민은 자청하여 권력의 지배에 복종하게 된다고 푸코는 지적합니다. 근대 국가는 군주가 신하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과거의 봉건 국가가 아닙니다. 국민의 복지를 위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원리를 가진 국가라고 스스로를 표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을 위한 국가가 역사상 가장 대량으로 국민을 살육하는 국가이기도 하다는 역설에 푸코는 의아해합니다. 푸코는 이 커다란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인종차별주의에서 찾습니다. 그는 삶과 권력을 행사하는 전쟁의 원리, 국민을 죽이고 죽음을 강제하는 권리를 동시에 행사하는 데에는 인종차별이라는 길을 이용하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즉, 국가가 국민을 사륙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인종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내부에서 골라내어 살육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좋고 질환을 가진 인간도 좋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 종교의 신자여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인종의 원리는 청결한 국가를 추구하는 파시즘의 전쟁과 민족정화를 추구하는 전쟁을 설명할 수 있는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푸코는 전쟁의 본질이 단순히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을 규정하고 제거함으로써 국가 권력을 극대화하고 국민을 통제하는 기제임을 드러냅니다. 결론적으로 전쟁은 인간의 비대한 욕망에서 비롯되어 국가의 형성과 함께 발전해왔으며 때로는 국가의 통제 수단으로 때로는 내부 폭력의 전이 메커니즘으로 작동해왔습니다. 국민국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쟁은 전 국민을 동원하는 총력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고 심지어 삶을 위한 국가라는 미명 아래 가장 잔혹한 형태의 살육을 자행하는 역설을 낳았습니다. 현대 전쟁은 더욱 복잡하고 다면적입니다. 사이버 전쟁, 경제 전쟁, 정보 전쟁 등 그 형태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단순히 물리적인 충돌을 넘어선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전쟁의 본질은 여전히 인간의 욕망, 권력의 속성, 그리고 폭력의 기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라는 현상을 단순히 회피하거나 외부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구조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플라톤이 경고한 인간의 비대한 욕망, 클라스테르가 보여준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의 역설, 지라르가 분석한 폭력의 희생양 메커니즘, 배유가 폭로한 국가 권력의 억압적 본질, 그리고 푸코가 밝혀낸 인종차별주의라는 잔혹한 합리화까지. 이 모든 통찰은 전쟁이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복잡한 현상임을 일깨워줍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인류의 지상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쟁의 다면적인 본질을 이해하고 그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무력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욕망을 성찰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권력의 오남용을 견제하고 타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근절하려는 인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향한 길은 멀고 험난하지만 그 여정은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